그래서 그 신경각성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그게 두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잘못 실수하셔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올 때 뭐 드립니까? 그 두부가 하얗다고 해서 순수해지라고 드리는 의미는 있고요. 의학적으로는 그 가바라는 물질이 있어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식품 첨가물을 열심히 드시고 계신다면, 그걸 말리시지 못한다면 그 아이에게 조건을, 대신 너 집에 오면 반드시 두부를 먹어라. 그렇게 하면 너 밖에서 먹겠다. 이게 건강에 좋은 거지. 먹지 말라고만 한다고 어른들도 술, 밀가루 다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무슨 자유가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일은 보완할 수 있고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하지만 요구르트나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이 치즈에서 뽑아낸 유산균. 그럼 치즈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우유에서 우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럼 동물에서 나왔네요. 동물성 유산균이죠. 그럼 김치는요? 식물. 그래서 우리가 김치 유산균, 식물성 유산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전국에 강의를 다 다녀보니까 대부분 유산균 드시나요 하면 열심히 뭔가를 마시고 계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유산균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유나 치즈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뭐 불가리쿠스라는 유산균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에 오래 살지를 못하고 잠깐 기능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술을 밖에서 30잔을 먹고 그런 분들 많으시던데요, 남자분들이. 근데 들어와서 유산균 들어있다는 착각으로 그 음료를 한 잔만 먹어서 상쇄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상쇄를 시키려면 균수도 많아야 되고 균수도 많아야 되고 그걸 농축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치료 개념으로 갈 때는 음료를 가지고 치료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료가 유산균이 들어있긴 하기 때문에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어놓으셔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드시는 것, 이것이 앞으로 되게 면역을 기르는 데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보셔도 좀 끔찍하신가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니까 주인 아닙니다. 주인은 다 알아야죠. 미생물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동그라미가 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달라 보이시나요? 저기에 폴립이 생기고 이 장 점막이라 그러죠. 우리 입술도 안에 점막이 있는 것처럼 그 점막이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이렇게 좀 얼기설기한 모양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뚫린 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뭐 쓰레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를 장에서 만들어서 변으로 배출을 하는데 그 쓰레기는 절대 장 점막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항문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관이 뚫린 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뚫려서 통과가 된다면 뒤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면역 기능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냥 장으로 통과시키는 배출이 아니라 항원 항체 반응 들어보셨나요? 뭐 항체가 생겼나 안 생겼나 하는 그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가동이 되죠. 따라서 이렇게 장이 뚫리게 되면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을 자가 면역 반응.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아토피, 류마티스, 다발성 경화증, 이 뭐 건선 모든 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인데 실제 근본 원인은 이 장이 뚫려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을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유산균,
그리고 유산균은 식이섬유를 먹고 삽니다. 그럼 식이섬유를 같이 넣어주면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물론 좋습니다. 근데 왜 좋냐는 걸 한 번씩 우리가 의문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왜 좋으냐? 비타민 C와 효소는 온도가 올라가면 파괴가 되니까 생이 좋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와 효소 말고 나머지 물질도 예를 들면 토마토에도 굉장히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몇 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우리 몸에 흡수시키려면 삶아서 갈아서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생으로 먹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생으로만 먹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채소는 우리 몸에 5% 흡수가 되고요. 95%는 버려지게 됩니다. 이걸 삶으면 60%가 흡수가 됩니다. 심지어 갈면 90%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흡수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얘기를 들어도 흡수력은 다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다 드려도 건강에 차이 나는 이유는 흡수력이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이 방법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서 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먹이고 있고 저도 이걸 가지고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부터 어른 모두를 삶아서 갈아서 먹는 이 주스를 하루에 2잔씩을 꼭 먹고 나가셔서는 누가 삶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할 수 없이 생도 좋으니까 생도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게 집에서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게 삶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아서 가는 거를 열심히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이런 폴립 같은 거, 용종 같은 것들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삶아서 갈면 진짜 대변에 이 장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를 포함시켜서 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만 나오면 변비 아니죠? 그럼 변비 아니면 대장암 안 생겨야죠. 근데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 요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미생물의 오염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의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은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이 오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산균과 식이섬유와 이런 효소와 홍초, 이걸 먹는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력은 결국은 장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유산균의 역할이 여러분들 보통 변비 있으면 유산균 생각하시지만 면역과 상관 있고 비타민 B하고 K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먼저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을 먼저 먹는 게 내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훨씬 좋고 천연 항생제도 만들어내고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키고 아토피나 건성 같은 자가 면역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유산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시는 거, 또 마시는 거, 그리고 떠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정말 이걸로도 안 되는 치료 대상인 사람은 캡슐로 된 것을 먹는다면 이런 걸 10개 먹는 것보다는 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본인한테 맞게 치료의 어떤 개념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